좀 더 읽어보고 해보고 싶은데 그 시간이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돼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박대원 수의사입니다. 저는 팩칼리지 개군 리포터 백재현입니다. 저는 팩칼리지를 운영하는 수의사예요. 그 강아지 비노도 보험 만들었어요. 만든 이유가 뭐예요? 그냥 저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펫보험이라는 게 있는지 아예 몰랐다? 최근에 알게 됐어요. 어. 네, 근데 친구분이 네네 맞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만간 들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알게 된 거 전에는 있는지 몰랐고요. 그리고 있다 해도 뭔가 그런 보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. 잘 모르니까. 네, 잘 모르고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렇죠. 그래서 혹시 그냥 돈만 계속 내지 않을까. 그래서 모신 거예요. 네, 그런 이제 느낌 때문에. 강아지도 키우시고 네. 보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데 잘 모르시니까. 네네. 네, 그러면은 펫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요즘에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있나요? 네. 이제 펫보험을 어떤 사람들이 위주로 들어야 하는지. 어떤 사람들이 펫보험을 들어야 되나? 네. 쉽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실손보험 생각하시면 돼요. 네네네. 사람들 실손보험 어떤 사람이 들어야 돼요? 이제 그냥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것 그쵸. 같아요. 실손보험 정도는. 보험이라는 것은 네. 원래 드는 이유가 미래에 있을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준비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예상치 못한 사고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강아지들도.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강아지들이 대상이에요.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안 들잖아요. 제 생각,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안 듣는 이유가 첫 번째가 펫보험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펫보험이 있는지를 모르는 이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네네. 근데 왜 모르는지 아세요? 네. 일단은 펫보험을 누가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적극적으로. 맞아요. 보통 보험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많잖아요. 수십만 명인데 우리나라에 막 만날 때마다 주변에 친구분들 보험회사 다니는 분도 좀 있죠. 네. 그래서 볼 때마다 또 물어보죠. 네, 보험에 네, 대해서. 네. 근데 강아지 대해서 펫보험 들었어요. 누구 물어보는 판매하는 사람이 별로 네, 없어요. 별로 없어요. 두 번째는 펫보험을 들려면 먼저 사람은 태어나면 이렇게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증 같은 거 다 있죠. 네네네. 강아지들은 동물 등록증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동물 등록을 먼저 해야지 펫보험이 가입돼요. 근데 동물 등록을 한 강아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힘들게 되는 거죠. 세 번째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대부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펫보험을 들려고 봤더니 일단 비싼데 해주는 게 없다더라. 그래서 보험 드는 것보다는 저축하는 게 낫겠다. 네. 이런 게 좀 많아요. 네. 그래서 안 들어요. 네.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보험은 모든 걸 다, 사람도 똑같거든요.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아요. 네네. 뭐, 아까도 처음에 말했다시피 보험은 미래에 있을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준비잖아요. 네네. 근데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불임수술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런 것은 안 해줘요. 보험이라는 게. 그래서, 근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 일어날 것 같죠? 근데 내가 병원 가면 하는 게 접종이랑 뭐 사상충, 우리 강아지 슬개골도 있고,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? 뭐 건강검진, 불임수술도 해야 되잖아요. 이거 다 안 된대.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,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되고, 맞아요. 그러면 하기 싫은 거잖아요. 사람 네. 심리가. 네. 근데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보험을 안 들죠. 네.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 전에 들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강아지들이 사실
제 강아지도 5살인데 이제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. 아직은 젊으니까. 네. 그러면 이제 그 보험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? 그게 조금 전에 한 말이 그거잖아요.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. 네네.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젊었을 때는 질병에 대한 위험 부담은 낮아요. 네네. 하지만 사고의 위험 부담은 높아요. 오히려. 그렇죠? 우리가 지금 사실 나이 차이가 맞아요. 화면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. 잘 아실 건데. 네, 젊었을 때 별로 아프지 않죠. 네네. 근데 이제 저 나이쯤 되면 슬슬 이제 옛날 같지 않은데 뭔가를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. 근데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크게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었어요. 그렇지만 보험을 들고 있었죠. 근데 언제 아플 줄 알면 그때 들면 되는데 네. 그렇죠. 네. 네. 이제 뭐 질병적인 문제는 요즘에는 어린 강아지들도 많이 아프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아주 애매해요. 사람들은 또 보험을 들어놨는데 1년 내내 보험을 받을 일이 없으면 아 이거 괜히 들었네 그래요. 네, 그래서 날라가는 그럴 것 돈이잖아요. 같아요. 네. 그렇죠. 그렇다고 우리 강아지가 많이 아프길 바라면 또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보험 들어놨는데 우리 강아지가 다리가 부러졌어. 야 우리 강아지가 다리 부러져서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? 너무 좋아. 이렇게는 또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해요. 보험이라는 네, 게. 들어놓고 못 받으면 좋은 거예요. 네. 근데 들어놓고 못 받으면 생돈 날아갔네 이렇게 생각하죠.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험 들기가 좀 힘들죠. 네 번째는 동물들 반려동물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. 두 종류예요. 안 아픈 애와 아픈 애. 그죠? 네. 안 아픈 애는 아직 젊고 어리겠죠. 네. 이런 애들은 계속 안 아프길 바라고 또 별로 잘 안 아파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안 해주는 게 이렇게 많아요. 그래서 안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노령견이나 노령묘나 어디 다치거나 그래서 계속 병원비가 많이 드는 애들 있죠. 이런 애 보호자들은 보험을 들고 싶어 해요.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아픈 애들을 안 받아줘요. 그쵸. 그러니까 결국은 안 들. 많이 안 되게 되죠. 네. 근데 질문이 네. 갑자기 생각났어요. 근데 펫보험이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잖아요. 1년에. 네, 1년에. 그게 비싼 편이에요? 1년에 30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5천 원. 네. 다 비슷비슷하죠. 그 가입료. 다른 회사하고 네네. 뭐 왜냐면 직접적인 사람 보험이랑 비교할 순 없으니까. 그게 참 애매해요. 사람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으니까 이 네. 보험이라는 게 맞아요.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서 네.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보험의 기본 생리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강아지들이 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긴 해요. 사람이 해주는 보장의 크기에 비해서. 네네, 그렇죠. 사람 같으면 하루에 통원비, 퇴원비가 하루에 25만 원 가지고, 그다음에 통원비는 그 1년에 180일인가 해줘요. 그리고 입원비는 1년에 뭐 5천만 원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뭐 그런 거 그 정도면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. 그리고 그게 보통 한 2, 3만 원? 그 정도인데 강아지는 훨씬 적게 해주는데 금액이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펫보험을 더 싸게 하려면 많이 가입해야 돼요. 그렇죠. 이렇게 하니까 꼭 이게 보험 많이 들어라 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셔서 자기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. 저는 이제 누구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보험은 칼 같은 거예요. 칼은 손잡이 쪽을 잡고 있으면 내가 이걸로 요리도 할 수 있고 의사면 생명도 구할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험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만약에 손잡이를 못 잡고 칼날 쪽에 있다고 생각해봐요. 내가 칼 놓고 들고 있어. 느낌이 어때요? 좀 위협적. 그렇죠. 그러니까 잘 모르고 칼날 쪽에 있을 때 되게 위험한 거예요. 잘 모르고 가까이 하기 싫고. 네. 근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. 손잡이 공부를 하면 우리 페칼리즈의 모토가 뭐예요? 공부하면 건강해지고. 그렇죠. 네. 보험도 공부를 해서 무조건 싫다 좋다가 아니라
잘 분석을 해서 나한테 뭐가 제일 적합한지를 알아내고 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잘 이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뭐 장단점은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. 근데 그래서 현명하게 오늘 영상을 이 도움이 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펫폼 가입하는데 도움이 되시고 꼭 펫폼을 가입 안 하시더라도 좀 이런 펫칼리지 영상을 보면서 건강하게 강아지 키우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